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DHK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수원역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HK님. 네. 제가 지금 말할 장소가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 뭐 비상계단 이런 데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울리나요? 조금 울리는데 그게 네. 바로 시들무 또 라이브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다행이네요. 자, 일단은 DHK님께서 수원역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고, 네. 아직도 수원역을 보면 그 생각이 나겠네요. 이제 수원역을 안 간 지가 거의 그날 있고 나서부터는 예. 휴가 나올 때 잠깐 들리는 거 말고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겪으셨길래 이런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DHK예요. 일단 이 일은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제가 20살 때 갓 성인이니까 친구들끼리 술도 많이 마시고 술집도 많이 가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원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 집이랑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제가 수원을 가서 이제 막 1차로 저희끼리 막 마시다가 한 친구가 여자 좀 만나보고 싶다 해서 저희가 그 헌팅 포차 그런 곳을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도 그렇고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예. 가서도 핸드폰만 보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예. 휴대전화가 너무 계속 쓰니까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닳아서 카운터에 맡기고 그때 친구들은 여자애들이랑 놀고 저도 여성분들이랑 같이 대화를 좀 참여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여성분들이 번호도 좀 감사하게도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한 3분 앞에 처음 갔는데 번호를 따여서 따였다? 예, 맞습니다. 딴 게 아니라 따였다죠? 예,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이제 네. 제 번호만 주고 나중에 연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헌팅 푸차가 약간 이런 건가? 하면서 약간 신세계를 느꼈는데 그렇게 놀다 보니까 딱 그 시기가 코로나가 좀 심해서 10시까지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다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한 9시 40분? 이쯤 되니까 손님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흡연도 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집까지 1시간 걸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약속도 수원 사는 친구여서 그냥 혼자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하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좀 마치고 한 11시쯤에 근처 숙소로 들어갔는데 네. 그 숙소를 설명을 해드리면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카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2층이 카운터인데 이게 보니까 3층을 눌러도 2층에서 꼭 멈추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3층으로 막 무단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2층으로 가서 방 호스를 받고 그 방 번호가 308호였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해병대에 나왔었어가지고 귀신 뭐 이런 걸 별로 안 무서워하기도 하고. 진짜요? 진짜 해병대는 네. 귀신을 안 무서워합니까? 해병대 잡죠, 귀신을. 잡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뭔가 기가 쫙 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숙소가 약간 빨간색 벽지가 약간 피가 굳은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여서 느낌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어차피 숙소인데 똑같겠지 하고 혼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막상 혼자 가니까 너무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전부터 좀 기분이 이상했던 것도 있고 혼자 있어서 핸드폰을 보고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술을 좀 깨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시간이 한 새벽 1시 이 정도여서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여성분이 저한테 아까 너가 나한테 번호 줬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아까 번호를 준 여성분들 중에 한 분이구나 싶어서 얼굴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네. 왜 전화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지금 나오라고 놀자고 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 술집도 다 닫았고 마땅히 놀 데도 없는데 어디서 놀자는 거지? 하고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호텔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혹시 몰라 제 호텔 이름을 봤는데 같은 숙소인 거예요. 뭐야?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는 약간 처음에는 이런 사람한테 겁은 좀 있어서 이거 뭐 혹시 모르니까
제 방번호는 안 알려주고 나도 거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친구들 여기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술을 같이 좀 더 마시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럼 어디에 있냐 지금 그러니까 205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205호. 예.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화를 끊지 않고 제가 담배를 피고 1층에 갔다가 올라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1층을 딱 눌렀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2층에서 멈추더라고요. 카운터에 무조건 멈추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전화하는 도중이니까 아니다 그냥 바로 지금 가겠다 하고 205호를 찾는데 제가 약간 아직 술이 덜 깨서 그런지 205호가 안 보이더라고요. 뭐해 그건 또? 예. 그래서 이렇게 어딨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카운터에 젊은 남성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약간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듯이 저한테 뭐 찾는 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가 205호에 있다는데 205가 안 보여서 혹시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냐 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약간 갸우뚱하시면서 저희가 201호부터 211호까지 있는데 205호만 없다는 거예요. 205호라는 방이. 폐쇄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 알바생분의 내피셜인데 아마 205호에 그 표지판 이런 게 고장이 나서 211호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약간 아차 싶어서 이 여자애가 혹시 잘못 말을 했나 나한테 코스를 205호 아니라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갑자기 깔깔깔깔깔깔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아서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205호가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핸드폰 전화기를 끊고 그냥 진짜 저도 뭐 홀린 듯이 1층으로 내려와서 흡연을 했는데 수원역을 보시면 수원역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긴 로데오 거리가 있고 그 중간에 인형 뽑기랑 뭐 이런 상점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전 흡연을 하면서 약간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로데오가 길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도 하고 사람이 아예 없어서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밤인데 왜 중앙에 있지? 그리고 보통 걸어가면 보통 상가 쪽으로 붙으면서 걸어가잖아요. 가운데 있길래 뭐지? 하고 그냥 전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진격의 거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무지성 거인. 예, 맞습니다. 막 이상하게 뛰어오는 것처럼 멀리서 엄청 와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진짜 발이 안 떼지더라고요. 아예. 저는 그 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망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발이 아예 안 움직여지고 몸도 굳어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본 척만 했는데 핸드폰을 봐도 앞에 시야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딱 저한테 한 3m 정도 거리에서 멈췄더라고요. 그 사람이. 약간 핸드폰을 보면서 그 사람 쪽을 살짝 흘끗 보는데 체구도 굉장히 작고 머리도 약간 단발머리 같은 느낌의 약간 여성분이 있길래 제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아까 너랑 나랑 전화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전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데 그 당시에는 너무 갑자기 좀 화가 나더라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래서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거니까 그 여성분이 재밌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표정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어서 이 사람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나 지금 친구들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다 먼저 하고 진짜 막 뛰어갔습니다. 호텔 쪽으로. 그러니까 호텔 막 뛰어와서 방 문 잠그고 딱 침대에서 이불 덮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혹시 모르니까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누르니까 제가 이제 조심히 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보면 밖을 볼 수 있는 조그만한 그 구멍 있잖아요. 그걸로 밖을 봤는데 그 여자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문 두들기면서 안에 있는 거 다 한다고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막 빽빽 지르더라고요. 그거 듣고 저는 그냥 그때 이후로는 기절을 해서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서 그러다가 6시에 딱 눈을 떠서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이게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근데 어제 제가 봤던 여성분이 단발머리에 약간 피부가 하얗고 키가 좀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제 제 번호를 딴 사람이 3분이라고 했는데 그 3분의 얼굴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성분이 없는 거예요. 기억은 나는데. 네, 기억은 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하고 제가 어제 혹시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그 통화 기록으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차단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지?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 차단을 하면 이 번호로 이제 통화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고 맞지. 있거든요. 예. 근데 없는 번호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순간 뚱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막 해주고 들어보니까 이거는 저희끼리 생각인데 첫 번째로는 매매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범죄 쪽으로. 네,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뭐 귀신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귀신을 원래 안 믿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이런 일을 막상 겪고 나니까 수원역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혼자 숙소에서 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꾸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너무 사람같이 표현을 하니까 이거 범죄 쪽 아니야? 그럼 뭐 매매 쪽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귀신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귀신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생생해서 그 네. 기억이 전화번호도 남겨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뭔지 아직도 의문인 미스테리로 남아서 저는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매매였다면 그 여성분 뭐 뒤로 누군가 따라왔거나 아니면 그 초인종 누르고 뭐 두들기고 할 때도 같이 들어오거나 어떻게든 강제로 뭐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그런 느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도 아직도 이거는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몰라서. 얼굴 정확히 기억나요? 어때요? 네, 그분 얼굴은 제가 아까 전에 솔직히 너무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예. 먼저 말을 해야 되고 나중에 말을 해야 되는 거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요.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분 얼굴이 제가 아까 단발머리에 피부가 하얗고 키가 작다고 했는데 그 얼굴이 제가 직접 봐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제가 말한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제 머리에 약간 주입이 되는 느낌? 그 사람 얼굴은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죠 잘. 피부가 하얗고 단발머리에 키가 작다 이런 생각만 전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기억에 남을 바로 수밖에 눈앞에서.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좀 뭔가 흐린 것 같은 기억이 안 나고 외형만 기억이 난다 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귀신의 느낌이 좀 강력합니다. 그래도 귀신 잡는 해병대에 갔다 와서 이제는 안 보이지 않을까. 귀신 잡는 해병이어도 도망가는 건 못 참죠.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물리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도망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DHK님께서 또 상황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똘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제가애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애니님께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미국은 아마 아침일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제가애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지금 참여하시는데 미국 날씨는 좀 어떤가요? 여기는 좀 비가 오려고 우중충해가지고. 어허. 네.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맑을 줄 알았는데. 네. 무서운 이야기 하기 좋은 또 날씨가 됐네요. 조금만 더 어두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네요. 저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니님. 네네. 미국에도 비가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좀 돌아다닙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좀, 예를 들면 가게면 좀 진상들이나 아니면 좀 정신이 조금, 그런 사람들. 네. 글쎄요. 저는 그런 쪽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미국은 네. 살짝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제가애니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집에서 귀신 본 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타부타 말이 더 필요합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제가애니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저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엄마랑 남동생이랑 같이 큰 이모네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모네 집이 또 단독 주택이었고 앞마당이 좀 큰 상태에다가 집 뒤에도 땅이 좀 있어갖고 거기를 저희는 뒷마당으로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뒷마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걸어서 2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큰 이모네가 개를 좀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앞마당에도 몇 마리 키우고 뒷마당에도 몇 마리 키우고 근데 앞마당에는 유독 하얀색 강아지들을 좀 많이 키우셨어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몇 달 안 돼서 그 이유 없이 차례대로 한 마리씩 막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예. 이게 마당에 강아지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시골처럼 묶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뭐 쥐약을 먹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서 눈 뜬 상태로 이 친구들이 무지개 다리를 5마리 있으면 그중에 1마리가 건넜다던가 그런 게 반복됐어요. 근데 그렇게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 건널 때 또 며칠 뒤에 또 새로운 강아지들이 데려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보면 다 하얀색 강아지들이었어요. 이게 좀 뭔가 어린 저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다가 예. 제가 8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친척 언니들이랑 방을 같이 사용했는데 방문을 딱 열면 양쪽 벽에 2층 침대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 2층 침대에 2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언니들은 각각 1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남동생도 저희랑 같이 방을 쓰면서 남동생도 2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조금 크니까는 방을 분리를 해가지고 동생이 사용하던 2층 침대는 선풍기나 막 이런 짐들을 좀 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저녁 9시가 되었을 때였어요. 다음날 초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빨리 자라고 하는데 안 자고 버팅기다가 혼났어요. 그래갖고 막 짜증이 난 상태로 침대에 올라가서 인형 껴안고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몸이 확 추워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 추워지면서 소름이 돋는데 일반적으로 소름이 돋으면 팔에 닭살 돋는다 하잖아요. 그때 저는 소름이 팔뿐만이 아니라 두피까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뭘까 하고 그냥 무섭긴 한데 그냥 생각 없이 눈을 딱 떴어요. 예? 근데 생각 없이 눈을 딱 뜨는 순간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귀신들 등장할 때 파란색 조명 이렇게 켜지면서 등장하잖아요. 그 조명 빛을 받은 그 여자 얼굴이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 형태가 긴 머리를 하고 있고 되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지? 왜 저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지? 하는 찰나에 아래를 보니까 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딱 아는 순간 제가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눈을 진짜 세게 감았어요. 차라리 몸까지 보였으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얼굴만 그렇게 보이니까 8살짜리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귀신이라는 것도 몰랐고 막 무서우니까는 막 덜덜덜덜덜 진짜 눈이 아플 정도로 세게 감고 있다가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네. 한쪽 눈을 살며시 이렇게 뜨니까는 없더라고요. 그 형체가. 그래갖고 그냥 뭐 그때부터 좀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복도 쪽 창문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어갖고 내가 그쪽을 쳐다보면 사라지고 또 안 쳐다보면 쳐다보고 이렇게 깍둑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예. 아니면은 길 가다가 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게 귀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뭐 저한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거니까 네. 뭐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5학년 때 이 집에 대한 좀 안 좋은 거를 했어요. 아, 잠시만요. 네. 사시는 곳이 미국인 거지. 지금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배경이. 이야기 배경은 한국이잖아요. 그죠? 어릴 때니까. 여러분들 네. 헷갈려 하셔가지고 중간에 잡았어요. 아, 그러세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한국 살 때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 수호령 만들기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수호령이 또 종류가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취향에 맞는 수호령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죠. 어떤 수호령이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뭐 악명 부르기, 마녀 되는 방법 이런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때 당시에는 또 호기심이 커서 나 귀신도 보는데 귀신이라도 대화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친구들은 뭐 일반적인 수호령을 불렀다면 내가 좀 나쁜 수호령을 불러서 내 친구들이랑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걸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막 방법을 찾아보는데 좀 잔인하더라고요. 그 방법들이. 예. 그래갖고 그 방법들을 12살짜리 애가 하기에는 조금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저랑 마음이 같은 친구들을 조금 모아서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 나이 때 뭐 방법이라고는 유명한 강령술 있잖아요. 분신사바도 해보고 여우놀이였나요?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나쁜 귀신도 안 나오고 뭐 악마도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 귀신은 보는데 내가 아직 이런 악한 기운을 불러들일 힘이 부족한가 보다. 이거를 좀 힘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귀신한테. 그때는 제가 악마님 저한테 악마의 힘을 주세요. 아이고. 제가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매일. 근데도 뭐 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막 지내다가 주말이 돼서 친구들이랑 막 동네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모가 10,000원을 거실에서 없어졌다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전에 10,000원이 거실에 있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나 모른다고 저 못 봤는데요 하고 밥 먹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걸리면 혼날까 봐. 혼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진짜 악마가 있다면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나 진짜 이거 10,000원 가져간 거 나 이모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안 혼나게 해달라고. 만약에 이모가 알더라도 모르는 척 무시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진짜 제 영혼을 가져가라고. 저 영혼 바치겠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그냥 가져가라. 진짜 나 안 혼나고 싶다. 무섭다. 이러면서 진짜 속으로 빌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래? 라고 귀에서 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또 이거는 내가 너무 간절하게 빌어가지고 잘못 들었다. 착각했다. 이게 진짜 귀신이 있는 게 맞나? 내가 보는 게 진짜 귀신일까? 이런 이구심을 막 가지면서 그냥 잤어요. 자는데 그때가 또 여름이었어요. 근데 집에 뭐 에어컨은 물론 없고 그냥 선풍기를 틀면서 자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또 몸이 춥고 막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 귀신 보기 전에 막 소름이 두피까지 퍼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내가 눈을 뜨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또 이상한 거 볼 수도 있으니까 눈을 감고 그냥 자는 척을 하자 하고 자는 척을 했어요. 자는 척 하다가 이게 뭔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하고 눈을 실눈으로 이렇게 떴는데 그 사람 해골이 보면은 눈구멍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 눈을 떴는데 그 눈구멍이 깊게 파인 상태인 여자가 저를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무서우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확 뜬 거예요. 확 뜨니까 그 순간 그 여자가 그 검은색 총 같은 걸로 제 가슴을 푹 찌르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기절을 했고 다시 일어나 보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밤에 너무 추워갖고 악몽을 꿨나? 아니면 내가 너무 기도에 심취해갖고 이게 또 꿈에 나왔나? 싶어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또 뭐 10,000원 찾던 이모는 그냥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할 게 좀 통했나? 아니면 까먹으셨나? 뭐 일단은 다행이네 하고 지나갔죠. 학교 갔다가 뭐 특별한 걸 보거나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밥 먹고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위를 눌린 거예요. 그 가위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정면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발 밑에까지 내려왔고 상체는 안 보였어요. 그 하얀색 다리가 제 목이랑 눈을 으면서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눈도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그렇다고 몸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지금. 이걸 알게 된 거죠. 혼자서 막 움직이려고 발악을 해도 얘는 막 좋다고 막 빵빵빵 뛰고 있고. 그러다가 그때 또 마침 친척 언니 중에 둘째 언니가 들어와서 제가 가위에 딱 깼어요.
식은땀 흘리면서 막 제가 콜록콜록 하고 있으니까 야 너 괜찮아? 야 너 뭔 일인데? 이래갖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또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뭐 다리가 막 내 얼굴 올라와서 뛰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자려고 누우면 그 귀신이 또 위에 올라와서 계속 뛰는 거예요, 저를. 자다 깨다 반복을 하다가 이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러나, 난 자고 싶은데.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반항심을 가지고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안 자려고 버팅기다가. 근데 잠이 들고 나서 가위가 눌리는 횟수가 또 잦아지고 가위가 또 안 눌리면 그 눈구멍이 파인 귀신이 저를 막 쫓아와서 괴롭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꾸는 게 아니라 드라마 장면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아니면 도였어요. 가위를 눌리거나 귀신한테 쫓기거나 그런 꿈을 꾸거나. 그러다가 또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금 잠잠해졌어요. 네. 잠잠해지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되던 해였습니다. 공부를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용돈을 모아서 전자사전을 하나 사게 됩니다. 전자사전, 와, 예. 네. 그때 아이땡땡사에서 만든 전자사전이었는데 그게 최신형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전자사전으로 노래를 틀고 제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문자를 했어요. 근데 문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귀신이 나타나기 전에 그 증상들이 또 나타난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팍 퍼지고 무섭다라는 감정이 싹 드는데 그때 시간이 또 7시에서 8시 사이였어요. 이 시간대는 그래도 귀신은 보이진 않겠구나. 얘가 또 왔나 보네. 얘가 또 왔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왔네 하고 무시하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 전자사전에서 노래가 2절 후렴 부분이 막 시작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저도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바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소리 지르면서. 마침 또 그때 이모가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니까 야, 너 왜 그래? 이래가지고 아니, 나 노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 너무 무섭다 하면서 막 거의 울다시피 막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는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또 일단은 뭐 이모가 방에 들어갔다 나가고 아무 일 없다고 했으니까 좀 무섭긴 하지만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을 연상대로 들어간 거죠. 근데 전자사전을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그 심슨 패밀리에서 심슨 리사가 웃는 시점부터 동영상이 틀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 심슨 리사가 웃을 때는 이렇게 웃지 이렇게 안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번 더 무섭고 또 더군다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동영상을 틀려면 전자사전을 열고 동영상을 눌러서 그 동영상을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동영상은 물론이고 그냥 음악만 틀고 전자사전 뚜껑 닫고 친구들이랑 문자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뭐 시스템 오류라거나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 쪽에서 오류가 나서 이게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귀신에 대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그 증상들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는데 다시 한국 가고 나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하는데 남편 만나고 나서 남편이랑 결혼하고 많이 증상이 너무 괜찮아졌어요. 귀신 보는 형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좀 안 좋은 기운을 남편이 좀 중화시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편은 저랑 같이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해요. 사고를 당하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다친다든지 이번 연도 초에는 차가 역주행으로 달려가지고 3중 충돌해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었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긴 한데 또 저는 이런 귀신 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나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좀 급하게 마무리되긴 했는데 좀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오늘 또 제가 예니님께서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셨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미국에서는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오늘 하루도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약한 영웅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약한 영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을 또 직접 만나 뵙게 되네요. 실제로 귀신이 되어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영웅님 안녕하세요. 약한 영웅님께서 실제로 귀신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귀신의 집에서 제가 알바를 하다가 이제 겪은 내용입니다. 요 그렇죠. 정도까지만. 네네. 귀신의 집에서 알바하면 뭐 하겠습니까? 귀신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인 것 같은데, 이거 일하면서 저한테 사진 몇 장은 보내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유치할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맞아요, 다들. 심각합니다. 귀신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좀 무섭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약한 영웅님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약한 영웅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처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4년 전에 겪었던 실화 바탕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테마파크에서 귀신의 집 알바를 단기간에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좀 알만한 곳인데 워낙 그때 당시에는 귀신을 뽑는 이런 배우가 경쟁이 심하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조금 빡세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남자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라서 저도 열심히 이런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좋은 기회로. 아니 근데 이거는 조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네네. 귀신 면접은 어떻게 보나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일단 예. 서두로 이력서를 읊어보고 예. 그 자리에서 액팅을 시켜봐요. 귀신 연기를. 네, 뭐 귀신이 됐든 뭐 좀비가 됐든 아니면 뭐 나를 놀래켜봐라. 좀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면접장에서. 그러한 형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준비한다고 의사 가운 이런 걸로 준비해서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할로윈 기간 때만 오픈하는 귀신의 집이기도 하고 워낙 인기가 많아서 뭐 돌비님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귀신의 집을 체험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귀신의 집 건물 외관을 보시면 되게 으스스하고 약간 기분이 찝찝한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부 분위기도 정말로 무서운 곳이에요. 예. 그래서 내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이게 왜냐하면 비밀 유지 계약서라고 해서 퇴사 후에도 그 어떠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계약서를 쓰는데 그게 몇 년 정도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썰을 그때 입사 당시에 어떤 퇴사자분이 사진을 올렸다가 그거를 끝까지 찾아내서 전에 내려오는 썰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겁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근데 잠깐만 귀신의 집에서 귀신 나온다 그러면 더 인기가 많을 텐데.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간이 그게 큰 편은 아니어서 조심하자 그런 마인드로 하는데 썰을 풀려고 최대한 번호를 지정해서 방 개수나 대충 어떠한 느낌인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서 용기 있게 좀 말을 건네보려고 합니다. 총 체험 코스는 5개 코스가 있는데 제가 연기를 맡았던 곳은 4번째 위치한 곳이고 제일 저기 구석진 곳이에요. 예. 각 방별로 연기자들이 위치를 하고 손님이 오면 놀래켜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과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위치한 방 분위기는 사진을 보셨다시피 모형, 저희는 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고 침대에 여기저기 시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천장에 을 달려 있거나 이런 컨셉을 하는 방이 있어서 정말로 불을 켜면 보이는데 불을 끄고 어쨌든 저희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눈이 어둠 속에 적응을 하면 천천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무섭고 1시간 있으면 정말 패닉이 올 정도로 폐쇄공포증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할 정도로 되게 밀폐된 곳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질문인데 혹시 저희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날씨에 일하기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날씨요? 그 내보니까 뭐 그냥 에어컨 틀거나 뭐 히터 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게 할로윈 기간이라 뭐 여름 막바지 시작해서 가을에 하는데 요 시즌 때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엄청 와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비 올 때 비가 오면 테마파크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희는 오히려 내부 안에서 좀 쉬면서 한마디로 조금 우스갯소리로 꿀 빤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 쉬면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비 오는 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정도 적응하고 있는 와중에 그날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비 오는 날이면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그날 밤에 마지막 타임 근무를 투입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너무 지루해서 저희 네. 무대라고 하죠. 백스테이지 쪽에 출구 쪽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는 큰 대문이 있는데 그 사이 빈틈으로 대략 손님이 얼마 정도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너무 심심해서 혹시나 손님 있나 보러 갔어요. 그래서 대문 사이를 봤는데 그 대기줄에 네. 정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다 아싸 하고 돌아갔죠. 근무 위치로. 근데 여기서 제가 드레스 입은 여자를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할로윈 때는 워낙 각양각색으로 코스프레를 하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예. 워낙 많아서 그런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저희 알바생들을 놀래켜 주려고 그걸 좀 짓궂는 손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해서 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연기자 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 컨셉상 의자, 침대, 뭐 각종 기구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그대로 침대에서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통상 제 끝 방까지 오는데 체감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깜빡 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루 몇 시간을 몸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 금방 지치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잠들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확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막 케이블 타이 묶인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냥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평소에 가위를 잘 눌리기도 하고 원체 기력이 없는 체형이어서 별 의심 없이 왜 이러지 하고 누운 상태에서 몸만 겨우 까딱 움직여서 위를 쳐다봤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싹 쳐다보고 슥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지? 놀라서 앞을 이렇게 핸드폰 보듯이 저희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누워서 딱 쳐다봤는데 제가 봤던 그 여자가 손톱으로 저를 막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 식 막 엄청 긁고 있는 거여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 이거 살아야겠다. 나는 이거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막 그냥 몸을 비틀고 침대로 그대로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밖으로 나갔는데 근데 이게 웬걸? 다른 연기자들하고 스텝이 전부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왜 다들 여기 있냐고 하니까 스태프들이 그냥 손님도 한 팀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그래서 너 불러도 한참 말이 없길래 그냥 나온 줄 알았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워낙 스텝이랑 연기자들이 많아서 그냥 알아서 그냥 움직이거니 하고 신경을 안 쓴 거더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나도 그냥 뻘쭘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당연히 아무도 안 믿을 걸 알기에 혼자 묵인하고 하루가 지나 다음 날 그 연기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방 안이 뭐랄까 이제 에어컨을 튼 것처럼 한기가 싹 이게 꽤나 추웠어요. 안에는 저희가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싹 한기가 도는데 뭐 손님도 꽤 오고 가고 해서 바쁘기도 하고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별 신경을 안 써서 그대로 연기를 했는데 그 방에 들어간 지 한 40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날은 또 추석 연휴가 낀 날이어서 손님도 되게 많고 학생도 많고 저는 또 몸하고 목소리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바닥에 탁 철썩하고 누웠는데 귓속말로 하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니까 왜 그랬어라를 되게 나지막하게 말한 거예요. 쓱 오더니 그니까 왜 그랬어 그렇게 귓속말로 속상인 거죠. 저는 진짜 그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숙소로 가서 잠을 자도 누가 저를 막 묶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아리러니한 건데 제가 앞전에 제가 막 기가 약하고 좀 왜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몇 년째 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알러지가 온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사진이 조금 일부분만 보여서 그렇지 다리부터 상반신까지 다 그냥 수포 올라온 것처럼
다 두드러기 올라온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연기하던 방은 임시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저는 유일하게 제가 토속 신앙을 잘 안 믿는데 네. 요런 계열 무당 쪽을 믿는 친구한테 이 사연을 말해주고 저는 회사 쪽에 병가를 내고 친구를 통해서 외진 곳에 위치한 무당 선생님을 찾아 뵀었어요. 강화도에 위치한 무당집인데 기와집이었고 나이가 지긋하신 무당 선생님이 먼저 나와 계시더니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대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데리고 올 거 데려와지 여기가 어디라고 악한 곳에 데리고 온 거냐라고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죠. 나는 처음이고 초반에 이렇게 손님을 대해도 되나 할 정도로 되게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셨는데 들어보니 이미 제가 들어설 때부터 이런 어두컴컴한 뭐랄까요, 이런 기운들을 들고 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할아버지 선생님 딴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간단한 비방용 굿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간단한 의식을 치러야 안쪽으로 좀 들여보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오, 방어를 한번 치는구나. 길을 확 죽여 넣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단어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귀신의 집을 만들 제작 당시에 들어보니 산을 좀 깎아서 만든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흔치 않게 심심치 않게 야생 동물들을 좀 꽤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오, 예. 고라니는 물론이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멧돼지 막 이런 거. 당연하게 그냥 방생을 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도 퇴근하는 길마저도 왼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고 숲도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데 퇴근하는 길에 살모사 2마리가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무슨 깡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공사를 하다만 곳이 있어요. 거기서 녹슨 삽 모서리를 그냥 정확하게 머리를 망설이고 이렇게 친 거예요. 아이고. 그냥 망설임도 없이. 그때는 그냥 그런 것도 없었어요. 겁이 없었어요. 예. 워낙. 찍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너놈이 절대로 살생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고 한 마리도 아니고 그 2마리를 그 지경 될 때까지 만들었으니 벌을 받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뱀 이런 것들이 또아리를 튼 채로 저를 계속 묶이기도 하고 뱀 피부처럼 오돌도돌하게 제 몸에서 뭔가 하나둘씩 표시라고 해야 될까, 이런 증상을 보이게 하도록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당 선생님을 통해서 한동안 솔루션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최대한 그쪽에 일을 안 하는 것을 추천은 하지만 어쨌든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최대한 다른 방을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귀신의 집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말로 저는 쥐죽은 듯이 살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솔루션 받은 이후로 몸이 괜찮아지고 귀신의 집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 다치고 일을 마무리했던 저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귀신의 집에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까요? 이게 왜 귀신의 집에서 종종 뭐 귀신을 목격하는 연기자들이 있었는데 예. 저는 번외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살모사를 죽여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아마 외부적인 요인이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약한 영웅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거기서 알바하셨던 분들,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귀신 목격담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게 있었어요? 궁금해서. 귀신 목격담이 되게 저도 들은 거라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무전기를 차고 일을 했었대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형이라고 하는데 이 형이 되게 옛날부터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일을 했던 시즌마다 했던 형인데 경력이 있으시구나. 경력직이죠. 경력직 형인데 처음에는 안 믿었죠, 당연히. 근데 저도 겪어보니까 믿게 되는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던 건데 그날도 이제 비 오는 날이고 손님도 없는데 무전기에선 누가 들어왔다라고 신호를 주는 듯한 그런 신호를 받아서 막 연기를 했는데 어쨌든 귀신의 집 내부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CCTV를 달아놓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CCTV를 돌려봤더니 혼자서 허공에 대고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거예요, CCTV에. 그래서 이 형도 좀 이상하다. 그 형도 저처럼 기가 또 약했어요. 예. 원체 또 기가 약한 형이라서 그런 것보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에는 막 뭔가 이게 무당이 칼춤을 추는 듯한 그 액션을 형이 취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요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좀 많았죠. 이게 저도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라서 되게 내용이 짧았는데 네.
또 다음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나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오늘 네네. 약학영웅님께서 겪었던 또 귀신의 집 알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굉장히 말씀을 너무나 잘해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좀 생각나시는 그런 썰들 있으면 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약한 영웅님께서 오늘 귀신의 집 알바할 당시에 겪었던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비가 오는 날에 또 겪었다고 하시니 더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알바 자리 있으시면 진짜 더도 말고 한 두어 번만 귀신 보고 또 제보해 주시면 어떨까 소소하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매일매일 한 번씩 정도만 귀신 보시고 나머지는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그린님께서 또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린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그린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시면 또 처음 온 그 느낌이 들죠. 네, 네. 처음에 참여했을 때 손발이 차고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났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딱 처음 참여한 것처럼 약간 그런 기분이 들긴 하네요. 아, 근데 이게 아시잖아요. 한번 경험해보셔서. 시작하면 그런 생각 잘 안 드시는 거. 그때도 분명히 말씀 너무나 잘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는 듣지 않고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렛츠고! 그린입니다. 그린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 겪었었던 일은 그때 한창 날씨가 쌀쌀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남자친구랑 같이 매운 갈비찜에다가 소주 한잔 하러 가자 해서 먹으러 갔는데 맛있게 먹고 슬슬 집에 가자. 너무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 추워지니까 일찍 나가자 해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선이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오랜만이야. 왜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대뜸 야 꿈에서 너 봤으니까 몸 조심하고 당분간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그리고 너 그 성격 남 도와주지 마. 너 일만 알겠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알겠어 하고 대충 전화를 끊고 제가 원래 약간 성격이 단호박인 성격이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격이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귀족님들이 아니 대뜸 친구가 뭐 전화 와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의에 대해 이야기 잘 하자면 첫 시찬 때 제가 집에 이상한 현상이 있었던 걸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맞추고 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가족들이 다칠 거라고 미리 알려준 친구가 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연 못 들으신 분들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선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한때 신병이 와가지고 영안이 완전 열렸던 적이 있었는데 원래 선이 삼촌께서 신내림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좀 그런 무당의 길을 가기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린 바람에 그 내림이 고스란히 선이에게 옮겨갔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삼촌이 무당의 길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선이는 영아는 다쳤지만 그치만 주변에서 누가 죽거나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면 꼭 꿈을 가끔 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을 때도 그냥 뭐 몸만 조심하면 되겠지 뭐 다치지만 않으면 되겠지 피 보려나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지나갔는데
그 얘기 듣고 귀가하려고 하는데 제 집 위치가 역세권이어서 그 역이 편하게 사람들이 앞역, 뒷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먹었던 그 매운갈비찜 그 위치는 앞역이었고 제가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위치는 뒷역이었어가지고 뒷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는 방법이 지하상가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야외로 이제 나가서 지상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날씨도 쌀쌀해서 지하상가로 통해서 갈까 하다가 그냥 지상으로 가자 해서 지상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려면은 말 그대로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위에 떠있는 위치의 역이니까 계단을 올라가서 그 길을 지나고 또 계단을 내려가야 집을 갈 수 있는 그런 역이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그냥 남자친구랑 가면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걸을 때 옆에 사람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걸으면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그랬어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냥 눈에 너무 잘 띄었어요. 키가 되게 크다 하는 여잔데 생김새는 긴 생머리인데 방금 갓 미용실에서 매직을 하고 나온 것처럼 엄청 윤기가 흐르는 그런 느낌의 생머리였고 옷은 긴 나시 원피스인데 검은 색깔이었어요. 근데 나시 원피스를 입고 캐리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날씨가 되게 쌀쌀한 날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연 팔뚝이 보이니까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캐리어를 들고 서 있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뭐지? 저는 처음에는 저거 그건가? 막 애매인가? 아니면은 뭐 약간 땡약 뭐 이런 거래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면서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가다가 뭔가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시선은 앞쪽만 보고 걷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앞을 쳐다본다 해도 이게 시야가 트여 있어서 그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걸어가면서 마주칠 때쯤에 일직선에 도달했을 때쯤에 걸으면서 딱 쳐다봤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피부가 절대 사람 피부결의 그게 아니고 도자기를 갓 빚어냈을 때 방이 하나도 없는 도자기 아시죠? 그런 느낌의 피부로 새하얗고 눈이 까만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시에 눈 마셨다, 나 쳐다봤다 하고 고개를 휙 돌려서 앞만 보고 가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자친구가 그 약간 시비 걸릴 때 하는 말투 있잖아요. 뭐 이런 말투. 그러길래 왜?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뭐 하는데 그 여자를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가? 이러면서 딱 쳐다봤는데 오빠가 하고 좀 되게 식은땀 흘리듯이 막 무서워가지고 겁에 질려서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앞으로 걸어갔죠. 그랬더니 저거 뭐야? 저 이상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도 봤어? 나도 봤어. 저거 이상하지?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이상해? 하고 가는데 뒤를 가면서 저희는 너무 부자연스럽게 갑자기 뛰면 이상할 것 같아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그 여자의 그 사이를 간격을 벌어져 가면서 걷고 있는데 그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저희를 쳐다보는데 목이 갑자기 지팡이 스틱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목이 길어지더니 고개를 돌려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틱 목 길어지는 게 사람 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웨이브 치듯이 뱀처럼 나오는 목이 아니라 그 약간 오락실 게임 스틱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저희가 게임 이용하듯이 돌리면은 진짜 일직선을 꼿꼿하게 서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목을 길게 늘어져서 그렇게 고개 돌리면서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와, 되게 무섭다 하면서 진짜 벌벌 떨면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가 본 게 맞나.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그냥 있는지 맞는지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야 이상하다 저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쳐다보면서 봤는데 그 여자가 거기 그 위치에 서 있다가 편의점으로 갔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 여자 서 있다 하고 눈을 잠깐 깜빡였다가 눈을 떴는데 순간이동하듯이 편의점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편의점 문을 열었는 것도 기억 안 나요. 그냥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는데 키가 컸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편의점 들어가니까 더 이상하다 생각된 게 그냥 그 머리가 이게 농구 선수도 아니고 무슨 2m가 훨씬 넘는 것 같은 높이였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섭게 생겼는데 약간 편의점 같은 데 보면 과자 선반이나 여러 선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성인 남자들도 그 선반에 정수리가 보일락 말락 하는데 그 여자는 그게 인중까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가 있는데
그냥 키가 크다가 아니라 어깨선이랑 이게 턱선 그 사이에 목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 라인이 보통 이 정도 길이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어깨선 라인이랑 선 그 사이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만 부자연스럽게 엄청 길고 머리만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편의점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길래 정말 이상하다, 저거 사람 아니다,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멍 때리면서 계단으로 내려와서 사안 설명하고, 봤냐, 나만 본 줄 알았는데 오빠도 봤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둘 다 봤는데 날 쳐다보고 있길래 내가 뭐라 하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만 거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오빠 절대 안 쳐다봤다, 날 쳐다봤다. 이게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옆 사람을 쳐다보는지 나를 쳐다보는지 그래도 그 동공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쳐다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옆에 사람 절대 안 보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빠도 너는 절대 쳐다보지 않고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둘이 같이 동시에 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기이한 현상을 겪고 이거 좀 무섭다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단호박인 성격에서 그렇게 또 그냥 까먹고 그냥 잠을 자고 이틀 뒤에 회사로 출근하게 됐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주야 교대 근무였어가지고 그 이틀 뒤에는 야간 첫 근무였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9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담당하는 일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품질 경영이라고 해서 QC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 일은 말 그대로 생산 라인이 따로 있고 제가 일하는 근무지는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생산에 있는 공장에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에서 이게 제품들을 만들어내면 제가 1시간, 2시간 간격, 3시간 간격 이런 식으로 생산 라인 들어가서 제품이 잘 나오는지 몇 개만 가져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일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은 생산팀 다른 사원들한테 호출을 해서 지금 여기 부분에 이런 불량이 있기 때문에 좀 수정해주세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해서 저희는 3명이서 같은 한 조를 근무했어서 3명 중에 한 언니랑 저랑 같이 생산 라인을 짝꿍처럼 같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 언니가 그리나 이쪽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뭐 6호기, 7호기 검사해 라고 하면 알겠어요 언니 하고, 제가 기계에 하나씩 다가가서, 기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인형 뽑기 갈고리 아시죠? 인형 뽑기 갈고리처럼 위쪽에서 머리 위에 천장 쪽에서 기계 갈고리가 내려오면은 그 갈고리 사이에 제품들이, 조그마한 제품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제품들이 나오면 그 제품이 그물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물망에 손을 집어넣어서 제품을 5개씩 이렇게 꺼내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할 때 제가 조금 손이 빠른 편이어서 다 하고 사무실을 가려고 하다가 언니가 아직 그걸 마무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언니 다 아직 안 하셨냐, 제가 도와주겠다 하고, 언니가 예를 들어 저기 뭐 멀리에 있는 기계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제가 다른 끝자락에 있는 기계 앞에 서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기계에 있는 제품을 걷었는데, 갑자기 폭 소리가 나는데 이게 엄청 크게 소리가 나서 그 생산 라인에 울릴 정도로 퍽 소리가 나서 이거 무슨 소리지? 했는데 제가 갑자기 몸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 머리가 왜 이렇게 뜨겁지? 이런 생각 들면서 눈앞이 새하얗고 이명소리가 들리고, 인공 눈물 넣으면 눈이 뿌연 것처럼 엄청 뿌옇고 그냥 눈에서 닭똥물 나고 왜 이러지? 이러는데 바닥이 빨가면 안 되는데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머리에서 피를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머리를 만져서 손을 봤더니 손에 피가 묻고, 제가 살려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언니, 거기 누구 없어요? 이런 소리를 지르는데 공장에 기계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계를 설비 점검하시는 생산 사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사원분이 안전수칙 정말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다치게 된 사고가 난 거예요. 인형 뽑기에 있는 갈고리가 제 머리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이구.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데, 근데 그 사원 특징이 뭐냐면, 이건 현실 공포일 수도 있는데 슬리퍼를 되게 이렇게 끄는 버릇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슬리퍼를 싹싹 끌으면서, 제 눈에는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당연히 발목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신었던 슬리퍼가 딱 보여서 그 발이 제 눈앞에 멈추더니 딱 하는 말이 됐네? 라고 얘기하더니 후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었고, 그러다가 그 끝에 있었던 언니가 뛰어오면서 그린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울면서 어떡해 이러면서 저기요 이러면서 막 야 누구야 이러면서 막 부르면서 야간 근무니까 관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말단 사원이 이제 담당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게 일이 터져서 어쨌든 119를 부르고 구조대원분들이 와가지고 괜찮으시냐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 울리면서 들려요. 그냥 멀미나고 저는 피가 나면은 뜨거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엄청 춥고 멀미가 나는데 그 순간 선이가 얘기했던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몸 조심해라. 남 도와주지 마라. 그런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다쳤을 때 울었었던 그 언니가 했던 말이 그리나 너 그때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냐? 너 언니 저 그냥 눈 감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계속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정신 차려서 그 상태로 제가 머리에 무슨 헝거 같은 거 짚고 2층이었었는데 직접 제 발로 걸어서 그 응급차를 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같이 보호자식으로 같이 있었던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 직장 동료한테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서 그러면서 막 도망갔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와중에 그 친구는 메모장에 적으면서 그랬어? 이러고 그 와중에 그런 얘기 다 하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바다출혈이라고 옆에서 막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게 피가 날씨가 쌀쌀한지 아니면은 이게 밖으로 피가 나오면 금방 굳어서 그런지 이게 머리 가닥 사이사이가 엄청 벙어리처럼 막 져가지고 이게 상처에 파악이 안 된다고 뭐를 이렇게 막 닦아내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닦아내고 그 스탬플러 아시죠? 의료용 그게 있는데 그거를 8방을 찍어주시는데 너무 아팠어요. 딱딱 소리가 정말 너무 아프고 그 8방을 꿰매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시기는 솔직히 코로나가 거의 감기 수준으로 판단했을 시기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들락날락은 어렵겠지만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나갈 때쯤에 들어오실 수 있나 봐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들어오더니 얼굴이 엄청 두 분 다 시뻘개져서 막 눈이 충혈돼서 들어오셔서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빨가니까 많이 우셨구나 싶어서 걱정하지 마요, 나 진짜 괜찮아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가 괜찮아 그리나? 이러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거주하고 있는 인천인데 천안에서 인천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음주했어? 이랬는데 아니 음주하진 않았고 네 이모랑 이모부한테 부탁해서 지금 온 가족이 다 기다리고 있다고 괜찮냐고. 그래서 그때 저도 막 눈물 나면서 아 괜찮다 나 지금 말 잘하지 않냐 하고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인천에서는 제가 자취하다 보니까 천안까지 다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거진 2달 반 정도는 천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치료는 잘했지만 그 과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는 과정도 어려웠고 이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재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말은 쉽지만 회사 입장에서 산재 처리하세요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상 처리를 하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서 저는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되고 산재 처리하고 싶다 해서 좀 약간 그런 갈등이 회사랑 있었어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제가 그 원인 제공을 하셨던 그 분한테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기의 그 어쨌든 제대로 된 안전규칙을 다 어기고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피해를 얻게 됐는데 사람이라면 보통이면은 사과 연락이라도 올 텐데 그 사람은 저의 카톡을 알고 있거든요. 업무상 카톡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카톡을 알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카톡 하나 안 오냐 얘기했더니 그리님한테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에서. 그래서 아니요 저한테 연락 하나도 없었는데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아 그러시냐라고 제가 한번 연락 드려보겠다 해서 아니요 제가 무슨 사과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 도리는 하셨으면 했는데 기본 도리도 안 되어 있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리님 제가 전에도 사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름이 돋았던 게 저한테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는데 그게 증거자로 남기려고 사과했던 것처럼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죠. 그리고 저도 어쨌든 경영지원팀에서 천안까지 오셔서 병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회의처럼 이렇게 막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사실대로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건을 원인 제공하셨던 그 분한테도 회의실에 올라가서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분명히 설비 점검이라는 그 눈에 보이게끔 표시를 해뒀었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그렇게 있을 위치도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정말 어안이 벙벙인 거니까 제 책임으로 회피를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분이 두 아이의 아버지셔서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한창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같이 일하던 그때 꼼꼼하게 그 메모장 다 적어줬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동료가 글이나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하면서, 그 사람 너가 그렇게 다친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금도 휘파람 불고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눈앞에 그렇게 막 피바다를 봤는데도. 근데 제가 그때 딱 스치듯이, 아니 근데 그 사람 생각해보니까 욕하고 그렇게 사라지고 왜 사라진 거야? 아니 왜 그랬을까라고 했더니, 그때 걔가 그렇게 누워서 쓰러져 있을 때 나가서 한 행동은 사장한테 전화해서 119에 신고해도 될까요? 였대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119에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후회 아닌 후회가 될 수 있는 게, 119만 신고할 게 아니라 112도 같이 신고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조금 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천안에서 저를 담당해주신 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다음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일 회사에 있으면 무조건 119와 함께 112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서 친구들도 야 그때 너 그냥 방망이한대 맞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원장님께서도 깊이가 정말 손톱만큼 조금이라도 1, 2cm라도 깊었으면은 정말 안 좋으셨을 거다. 생명에 너무 위협이 있었을 건데, 그린님께서 키도 작고 키가 작으니까 그 위에서 떨어지는 그 간격 자체가 제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 높이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깊이가 더 깊이, 이게 갈고리가 내려오는 그 깊이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키가 컸으면은 워낙 하중이 높기 때문에 그 상태로 더 깊게 그 갈고리가 더 깊이 들어왔을 테지만,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깊게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 키 덕분에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는 지금 흉은 안 졌지만 후유증은 아무래도 하중이 있어서 허리에 많이 영향을 가서 지금도 허리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1년이 돼가는데 지금도 계속 많이 관리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고, 아이고. 저랑 같이 봤던 남자친구는 신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관제수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관제에 휘말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냥 뭐 채소 마켓 같은 데나 아니면 뭐 그런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데에서 거래하다가 이런 거는 어때요? 저런 건 어때? 이러면서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냥 대화하다가 거래 안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를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고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고를 받아들여서 그거에 남자친구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불송치될 줄 알았는데 그냥 무혐의로 끝나고, 근데 그 과정이 허위 신고라는 게 정말 저도 옆 사람인데도 이게 정말 힘든다는 걸 느낀 게,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떳떳한데도 막상 신고가 들어오니까 겪게 되는, 그게 그 지역 사람이 정말 밑에 지방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밑에 지방 검사가 막 연락 와서 하니까 남자친구 되게 무서워하고 겁이 나고, 지금은 괜찮은데 또 다른 것도 있고 지금은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겪지도 않아야 될 일들도 지금 서류나 이런 쪽으로 겪으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지만, 올해 안에 다 끝날 거라는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한 달 전에 오빠랑 저랑 선이랑 셋이서 술 한잔 하면서 뭐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옆에서 오빠는 응? 그런 얘기를 언제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전화했었던 이유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제가 남을 도와주면 안 되고 몸을 조심해야 되고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꿈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면은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싶고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선이한테도 소름 돋는 게 왜 근데 혼자 다니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네가 봤던 거는 객기일 거야 라고 해서 객기가 뭐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냥 길거리 귀신이죠. 근데 제가 객기가 그냥 뭐 객사한 귀신 아니야? 그치, 라고 네. 얘기했더니 그런 귀신을 얘기하는데 그냥 잡기의 일종이래요. 자기가 한창 시달렸던. 근데 그게 객기가 사람이 그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병이나 불응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객기가 있대요. 그냥 홀령처럼 귀신이네? 네.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제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들 때 그걸 그 사람의 틈을 타서 노릴 수 있는 것도 객기이고 그리고 내가 너 혼자 말고 그냥 누구랑 같이 다녀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너가 만날 그 객기는 자기가 꿈을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냥 이게 두 개는 무조건 피해를 볼 건데 너가 다른 사람이랑 보면은 그 사람이랑 나뉘어서 봤기 때문에 덜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다니지 마라라고 말을 했던 건데 그게 남자친구였던 거. 저는 정신적으로는 신체적 피해가 있었지만 그 아무래도 옆에서 같이 봤던 오빠 덕분에 조금 제가 그나마 해를 좀 덜 입힐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얘기를 그때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사연을 제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던 게 첫 시점까지만 해도 그냥 신뢰를 하는 거지 눈으로 보지도 않고 네. 느껴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고 좀 얘기할 것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연락 안 됐던 기간 동안 몸 단련하느라 와. 이제 찾아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그 큰 여자. 네. 근데 뭐 그렇게 그냥 끝이 난 거겠죠. 그분의 의견으로는. 다행히도 지나간 거겠죠. 저한테는 끝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 단련 잘하고 그리고 올해 안으로 남자친구가 그게 관제에 관련된 거는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얼마 안 지나서 또 저희가 삼재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삼재는 그냥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나오는 차원에서 3년에 그게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진 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천만다행이네 그래도. 아이고 그린님께서 또 못 오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 길면 길지만 짧으면 짧은 시간에. 네. 아유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셔서 절대 그런 일 안 겪으셨으면 좋겠고 그린님께서도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다치지 마시고. 아닙니다. 돌비님 건강을 더 우선시 해주세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그 처지는 아니지만 제가 건강을 막 이렇게 요번에 많이 잃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건강하세요가 제일 좋은 말이에요. 맞아요. 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린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시청자 그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린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그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린님께서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도 건강하세요. 자, 오늘 그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첫 시참 때 말씀드렸던 선희에 대해 얘기할 건데 선희가 처음 귀신을 보게 된 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 처음으로 어떻게 귀신을 보게 됐는지.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그린입니다. 그린이죠!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선희는 고등학교 친구로 외삼촌께서 신내림을 받으셔서 무당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그 길을 가기 싫어하셔서 좀 깊은 산속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숨어 살게 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림이 선희한테까지 내려와서 영안이 트여버려가지고 귀신을 보게 됐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선희가 처음 귀신을 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선희가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이었는데
아예 방학식 시작하자마자 시골로 내려갔대요. 근데 방학 끝나고 며칠 더 있었다는데 이때 여름방학은 거의 막 한 달 반, 2달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2달까지? 예. 이제 한 달 반이라고 해도 좀 얘기를 해서 현장 학습 뭐 이런 거 좀 신청을 해서 2달까지 지내고 했다는데 선이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서 그 시골에는 언니가 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큰 집에 언니 둘이 할머니 손에 컸었는데 그 선이가 여름방학 때 어쨌든 할머니 집에 놀러 간 거죠. 그 시골집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언덕을 올라오면 마당이 크게 있고 마당 옆에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손님을 재웠던 방이 있었고 그 옆에는 외양간이 있고 가운데 메인으로 된 집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앞, 뒤 다시였다고 하고 현관에서 바로 문을 열면 안방으로 길게 방이 있었대요. 집이 진짜 넓고 컸었는데 그 시골에서 솔직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개구리 잡고 선이 말로는 도롱뇽도 잡고 남의 밭에 가갖고 막 서리 해먹고 초등학생 그 4명이서 노는 것도 한정적이었대요. 그 초등학생 4명이 선이 그리고 여동생 친척 언니 둘 이렇게. 그래서 시골 데려다 줄 때 아버지가 박스에 분필이랑 라면 같은 거 잔뜩 주고 가시고 할머니가 라면 못 먹게 해서 몰래 막 라면 부셔 먹고 분필로 막 땅 따먹기 하고 그렇게 놀았대요. 근데 컴퓨터랑 TV가 있는데 채널이 3개밖에 안 나왔다고 하고 그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해가지고 CD 구워서 라이언 킹 게임 하고 인터넷 될 때는 뭐 테러나고 그래서 그 시골에는 그 4명이서 놀고 그 마을에는 현아라는 여자애가 있대요. 마을에 사는 여자애. 현아. 네. 근데 그 여자애랑 해서 5시도 많이 놀았대요. 근데 맨날 놀았는데 놀아봤자 매일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3번씩은 같이 만나서 놀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밭을 나가시는데 밭일은 해가 뜨면 더 힘든 일이라고 해요. 아주 새벽부터 나가셔서 기억상 4시, 5시쯤 나가셔서 오후 1시면 끝나서 돌아오시는데 밭일이 끝났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작물 선별도 하시고 해서 항상 점심 지나셔 오셨대요. 그래서 그날도 안방에 있고 문을 열면 문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제가 사진을 시참하기 전에 보내드렸거든요. 이거 그 장롱 있고 이거죠? 네. 그림도 굉장히 피카소적인. 제가 그리지 않고 선이가 그려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선이가,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네. 다급함이 느껴지네요. 굉장히 다급해요. 네. 예. 어쨌든 안방이 있고 문을 열면 그 문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기장판은 안방 들어가는 바로 입구 앞에 있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주무시는 그 발 끝쪽에는 큰 창문이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문 열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그 전기장판에 주무셨고 선이는 할머니 바로 옆에서 자곤 했다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새벽에 자다가 깼대요. 그래서 자다가 깨서 고개를 들었는데 약간 살짝 든다 해도 창문이 바로 보이는 위치잖아요. 선이가 할머니 옆에 자면은. 근데 그때 당시 선이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그때 당시 장님 수준이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보였다는 거죠. 근데 자다가 가위에 딱 눌리더래요. 근데 그때 어렸을 당시에 가위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냥 자다가 뭐지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라는 생각이랑 동시에 고개를 들었는데 창문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유리 창문이었대요. 흔히 보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유리 창문이었는데 그 유리 창문에 뭐가 있길래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는데 머리가 엄청 큰 동그란 머리가 보였대요. 너무 큰 머리여가지고 저게 뭐지? 하면서 계속 쳐다보는데 이때 그 큰 머리 뒤로 엄청 큰 호두나무가 보였대요. 여기서 그 호두나무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100년 된 호두나무라고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는 그 호두나무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도롱뇽 잡고 서리하고 뭐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할 놀이도 한정돼 있으니까 할머니가 가지 말라 해도 호두나무에서 막 몰래 놀고 그랬대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한테 얼씬도 하지 말라 막 혼도 많이 났고 했는데 어쨌든 가위에 눌렸을 때 창문에 가만히 서 있는 큰 머리의 사람 형체를 본 거고 어두운 밤에 본 거니까 시커멓게만 보인 거죠. 근데 어릴 때니까 무섭기보다는 저거 뭐지 하고 그냥 또 바로 잠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그냥 별일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밤이 돼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엄청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빼 바지? 할머니가 밭일하실 때 입으시는 바지를 찾는 소리가 들려서 아 뭐야 시끄러 이래서 막 불도 켜져 있길래 자다가 눈을 떴는데 선이가 일자 자세로 누워 있었고 친척 언니가 자고 있는 선이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딱 뜬 상태에서 언니를 보니까 그 언니 머리카락이 선이 얼굴에 닿고 있었다는 거죠. 되게 머리카락이 길었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있어도 그 머리카락이 선이 얼굴에 닿았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선이 얼굴에 닿고 있으니까 잠결에 언니라고 생각하면서 아 뭐야 하면서 막 손으로 머리카락 치우고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이불을 다시 머리 끝까지 올려서 잤대요. 근데 밖에서는 할머니 작업복 찾는 소리 계속 들리고 시끄러우니까 아 최대한 빨리 자야겠지 하고 잤대요. 그리고 다음날 언니한테 새벽에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 나 언니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자꾸 헤매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왜 자꾸 나 쳐다봐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나 할머니 바지 찾고 있었지 하더래요. 근데 여기서 바지 찾고 있는 게 그냥 찾고 있다가 아니라 여기 시골 밭일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뭐 최씨밭, 김씨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계모임처럼 일을 하는 거래요. 오늘은 이씨밭을 도와주고 내일은 김씨밭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르르 다 같이. 그래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봉고차를 끌고 집집마다 할머니들을 태우러 다니시는 거래요. 그래서 선이 할머니를 태우러 오신 건데 할머니가 타려고 할 때 작업복 그 바지를 못 찾아서 봉고차에 타신 할머니들이 바지를 막 다 같이 찾느라 소란스러우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에 선이가 잠결을 깼던 거고 그래서 그런 언니는 바지나 찾지 왜 나 보고 있었냐 라고 얘기했더니 나 안 봤는데? 뭘 안 봐? 언니가 나 보고 있었는데 언니는 같이 바지나 찾지. 네? 아니야 너 본 적 없다니까 라고 하는 동시에 언니를 쳐다보니까 언니 머리카락이 짧더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친척 언니 둘은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시골엔 이가 있어가지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시골이라서 머리를 매일매일 못 감다 보니까 그 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머리가 칼단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긴 머리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득 선이가 아니 언니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닿을 수가 있나? 하면서 언니 머리카락이 선이 얼굴에 닿으려면은 짧으니까 언니 얼굴이 거진 선이 얼굴에 바짝 붙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자마자 언니랑 동시에 대화하다가 뭐야 개 무서워 하면서 막 소리 질렀대요. 그래봤자 그 초등학생들이 뭐 그 무서움이 얼마나 같겠어요.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또 까먹고 또 헬렐레 하면서 놀았대요. 근데 보통 할머니가 점심 끝나서 밭일을 다 끝나고 오시는데 그날따라 되게 일찍 오셨대요. 그래서 밥 해줄 테니까 비닐하우스 가가지고 고추 좀 몇 개 따와라 했대요. 그래서 텃밭으로 가는 길에 빠지면은 비닐하우스가 있대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가 생각보다 되게 길었대요. 그러니까 입구는 하나인데 비닐하우스는 길다 보니까 선이가 따야 될 고추는 비닐하우스 맨 끝에 있어가지고 쭉 들어가서 고추를 따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쭉 들어가가지고 고추 몇 개를 따고 있는데 따다가 좀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옆을 봤는데 선이 기준에서 중간 부분쯤에 현아라는 친구가 서 있더래요. 선이가 고추는 저 끝에 있으니까 완전 끝에 서 있었고 가운데쯤에 현아라는 친구가 서 있었고 근데 이 마을에는 긴 머리의 여자는 선이랑 선이 여동생 그러니까 이 둘은 어쨌든 촌에서 사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언니 둘은 칼단발이었고 이 때문에 근데 현아만 이 시골 동네에서 유일하게 길었대요 머리가. 그래서 언니들이 현아야 너 머리 부럽다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그걸 기억으로 현아가 중간에 서 있을 때 머리가 길게 오니까 그래서 그 뒷모습 보면서 현아한테 현아야 라고 불렀더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뒷모습만 보이면서 서 있길래 선이가 계속 말을 거는 거죠. 현아야 놀러 왔어? 현아야 나 고추 따고 있어 같이 밥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거는 거죠. 근데 어차피 비닐하우스를 나가야 하면 현아 쪽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현아한테 걸어가면서 현아야 하면서 말 걸면서 동시에 현아 있는 쪽 입구로 걸어가고 있는데 손에 있던 고추가 바닥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걸 주우려고 딱 줍고 현아야 같이 가 하면서 쳐다봤는데 현아가 없어졌다는 거죠 눈앞에서. 그래서 당연히 먼저 나갔겠다 생각하고 같이 가자니까 지 혼자 쳐가네 뭐 이러면서 씩씩대면서 할머니한테 갔대요. 근데 당연히 현아가 나갔으니까 언니들이랑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아가 없더래요. 그래서 선이가 언니들한테 현아는? 이러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웬 현아? 이러더래요. 아니 비닐하우스에서 현아 봤는데 현아 원피스도 입고 있었어 했더니 엥? 이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차려주신 밥을 그냥 먹었죠. 응? 뭐지? 하고 그냥 계속 먹고 있다가 오후 한 3시쯤에 현아가 왔다는 거죠. 근데 현아가 왔는데 머리가 단발이더래요. 엄청 화내면서 씩씩대면서 왜 잘랐냐고 물었더니
이가 생겨서 어젯밤에 잘랐어.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아니 너 아까 비닐하우스 있었을 땐 머리 길었잖아 라고 그랬더니 응? 나 오늘 처음 온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화나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선이한테 설명을 했죠. 비닐하우스에 분명히 긴 머리에 너 원피스 입고 있었던 거 기억한다. 너 있었다.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어린 애들끼리 그러면 아까 네가 봤던 건 뭐야? 그래서 무서워 하고 또 헬레하면서 또 넘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는 그 머리 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어릴 때니까 잊고 살았던 거죠. 근데 중학생쯤 돼가지고 좀 시간이 흘러서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시골에서 귀신 본 적 있다. 여자 귀신이었다. 그리고 자다가 머리 엄청 큰 형체를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자세히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자였냐, 머리가 길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현아인 줄 알았으니까 내 또래였고 가슴인가? 허리인가? 거기까지 오는 긴 머리였고 슬리퍼 신고 있었고 원피스도 입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으시다가 약간 흥을 잃으셨는지 아유 헛것봤네 하고 그냥 그러고 마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방학이 돼서 또 시골로 놀러 갔대요. 엄마 친구 가족이랑 여름 여행으로 그 시골로 다시 놀러 가신 건데 근데 거기서 아빠 친구 동창분을 만나셨대요. 오르막길 바로 옆에 집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집이 아빠 친구 집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 휴가가 그 아버지 동창분도 시간이 겹쳐서 가족끼리 여행 오시다가 마주친 거죠. 근데 아버지도 시골에 내려오시다가 몇십 년 만에 동창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전부 다 친구 동창네 집에 모여서 놀았대요. 근데 선이랑 여동생은 너무 심심했대요. 스마트폰도 안 되는 그 시절이라서 할 것도 없고 심심하니까 여동생이랑 같이 언덕에 계시는 그 동창분의 집으로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선이가 봤던 여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선이가 오니까 맞다. 그래 그때 그 여자애 너 어떻게 생겼다 했었지? 라고 선이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그 머리가 길고 그리고 흰 원피스 입었고 슬리퍼 신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아빠가 야 하면서 동창한테 야 걔 너 기억나? 우리 어릴 때 그 애 여자애 걔 어떻게 생겼지 너도 얘기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누구? 이랬더니 걔 죽은 애 있잖아 하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시골 반장? 마을 이장님이라고 그 집에 딸이 있었대요. 근데 얼굴이 진짜 하얗고 머리도 길고 맨날 긴 치마 입고 다니고 근데 걔가 죽었다고 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른대요. 근데 선이 아버지 초등학생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 누구를 말하는 거지 하다가 그 동창분이 걔 그때 마을 난리 났었잖아. 애가 죽었는데 당연히 이 마을에 난리가 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 동창분이 여자 그 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선이가 비닐하우스에서 봤던 여자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처음에 봤던 창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빠 친구가 맨날 밀짚 모자 쓰고 다녔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이가 밀짚 모자 하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창문에 비쳤던 그 동그란 얼굴 있잖아요. 그게 밀짚 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밀짚 모자 쓴 상태에서 창문에 비치면 동그랗잖아요. 근데 밀짚 모자를 정확히 쓴 게 아니라 목에 걸고 있거나 아니면 꼭 눌러 쓴 게 아니라 머리에 얹은 느낌? 약간 그렇더래요. 그러면은 챙이 큰 밀짚 모자를 이 여자가 쓰고 있는 것처럼 쓰면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였던 거죠. 얼굴이 사람 얼굴이란 느낌보다는 너무 크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속으로 와씨 그 여자 맞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그래 그 그림자가 동그랗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동그란 게 밀짚 모자였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걔가 왜 나타났을까 아버지도 약간 그런 쪽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는 분이어서 그냥 무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선이가 하는 말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신 스타일이어서 근데 왜 그런 게 뭐지 했는데 아버지가 걔가 못 떠날 만큼 좀 억울한 죽음이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난대요. 어릴 때라서. 근데 그걸 듣고 동창 친구분께서 아마 마을의 어린애들이 너희들밖에 없어서 같이 놀려고 그랬나? 라고 흘렸듯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귀신을 조금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도 좀 자그마한 일도 있었는데 그 일은 사건까지 되는 일이었어가지고 시골에서 할 게 없어서 그 개구리 잡고 이러고 있다가
친척 언니가 계곡에 가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곡이라는 게 어떻게 알았냐면 어른들께서 차를 몰고 계곡으로 한 30분 정도 운전해서 가시는데 그걸 애들이 기억을 해가지고 거기 계곡 간 거 기억나지 않냐? 우리 그 길 다 기억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물놀이를 하자라고 했대요. 넷이서 친척 언니 그리고 선이 여동생 그렇게 넷이서 갔는데 차로 가면 금방 갔던 기억이어서 계곡이 엄청 가깝거니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수영복 입고 튜브 막 다 각자 불어가지고 그거 막 겨드랑이 껴가지고 차 타고 갔던 그 길로 넷이서 걸어간 거죠. 근데 차로 갔을 때 30분이면 솔직히 애들이 걸어갔을 때면 엄청 길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래서 땡볕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2시간을 걸어갔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곡에 도착해가지고 계곡이라 근데 얘기를 해봤자 여기 지역을 말씀드리면 충북 쪽이래요. 계곡이라 하긴 좀 애매한 그런 물가에 놀러 간 거죠. 그래서 선이가 와 물이다 놀자 했는데 물에 들어가려 하니까 선이가 느끼기엔 조금 뭔가 들어가기가 싫었대요. 그러니까 땡볕에서 2시간을 걸어왔는데 땀 뻘뻘 흘리고 놀아야지 하고 놀려고 했는데 선이가 물 보자마자 나는 안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들어가면은 뭔 일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 했는데 보통이면 언니들이나 여동생이나 그래? 너가 그냥 놀기 싫다고 하면 뭐 놀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를 잘 들어준 언니들인데 2시간이나 걸어오다 보니까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아니라고 너도 같이 그냥 놀자고 뭐 이렇게 설득을 계속 시킨 거죠. 그래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선이 여동생이 선이는 안 들어가고 언니 둘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선이 동생이 물에 들어가다가 물에 풍덩하고 빠지더래요. 근데 계곡은 아시다시피 눈에는 낮아 보이지만 갑자기 그 깊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빠진 거죠. 그래서 막 허우적 대다가 빠진 거예요, 그냥. 근데 초등학생 애들이 수영도 못하고 뭘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언니들끼리 해가지고 서로가 팔을 길게 뻗어서 서로를 손에 손 잡고 연결해가지고 키 큰 언니가 물가 쪽으로 맨 끝에 서가지고 튜브를 끝에서 얹어가지고 준 거래요. 그렇게 해서 동생을 건졌대요. 근데 건지고 나니까 물에서 못 노는 거죠. 죽을 뻔했으니까. 그래서 물에서 10분도 안 놀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려는데 2시간 걸어왔고 그리고 다시 땡볕으로 4시간 왕복을 해서 걸어가니까 온몸이 싹 다 탔다는 거죠. 피부가.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언니들이. 선아 근데 왜 물놀이 하기 싫었어? 너 그렇게 덥고 했으면 충분히 놀 법도 한데 왜 안 놀았어? 그랬더니 그냥 그날따라 들어가기 싫었고 물이 너무 시꺼매 보였고 그냥 그 공간 자체가 시꺼매서 뻐름직해서 들어가기 싫었어. 근데 언니들은 왜 들어갔어? 누가 봐도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았어? 선이는 그렇게 느끼니까 똑같이 언니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언니들은 아니야 바닥 다 보였고 다 들어갔어. 그래서 선이 여동생이 빠지는 이유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상하고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 선이라는 분의 처음으로 귀신을 목격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저는 의문인 게 그 애가 보였나 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때부터 귀신을 계속 본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때부터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건 사고가 있다기보다는 좀 집에 뭐 피로 연결되어 있는 뭐 어머니가 본다던가 할머님이 본다던가 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연결돼 있는 게 아무래도 거기 시골에는 어린이라는 거는 그 5명밖에 없었고 가도 그 여름방학 때 이후로 또 한참 크기 전까지는 또 안 간 거죠. 중학생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영의 여자아이를 본 거고 크고 나서 보니까 또 안 보이는 거. 근데 이미 어른들께서는 크셨으니까 좀 그런 거를 인지도 못하고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할머니께서 호두나무 쪽 근처에서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호두나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좋은 기운은 아니래요. 근데 이제 선의 자체가 좀 그런 걸 잘 볼 수 있는 몸인데 그래서 볼 수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좀 느끼고 언젠가는 볼 건데 처음으로 본 게 그 귀신인 거지. 네. 근데
크고 나서 네. 그 동창분이랑 만났을 때 그때 한번 이후로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그 여름은 엄청 길어서 매일 거기 있다시피 했었대요. 그래서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 오늘 그린님 그림부터가 너무 다급함이 느껴지면서 공포스러운 그것도 또 살려주셨고,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친구분께서 겪은 게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많으신 분이고, 오늘은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게 또 시골 배경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시골 배경인 무서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시골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